56페이지 펴시고요. 56페이지 경우의 수. 오늘 할 얘기는 그닥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잘 듣고 잘 하면 돼요. 일단 경우의 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파트에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마음가짐. 첫 번째는 노가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뭔가 숫자를 세는 게 기본이거든요. 뭔가 세야 돼. 카운트를 잘 하는 게 이 파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노가다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파트거든요.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문제를 풀다가 뭔가 이렇게 노가다로 풀면 죄책감이 든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 뭔가 원래 풀이가 있었을 건데 이걸 다 노가다로 해서 풀었어. 이렇게 풀면 안 돼.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진짜 다 세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빠짐없이 중복하지 않고 잘 세는 게 매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다 잘 세면 돼요. 오케이?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그 잘 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잘 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셀 것인가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게 이제 사칙현상들을 잘 세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 사칙현상을 잘 셀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가 얘기를 해줄 건데 이 중에서 덧셈이랑 곱셈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름도 붙어 있어요. 덧셈을 사용하는 순간을 합의법칙이라고 부르고 곱셈을 사용하는 순간을 곱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아쉽게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아직 그 조합 때 가서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지금은 그냥 이럴 때 쓰는 거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해볼게. 잘 센다 그랬죠? 잘 세는다 그랬어요? 잘 세야 돼요. 잘 세야 돼요. 잘 세야 돼요. 몇 개입니까? 15개. 쉽죠? 여기 세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공을 셌죠. 공을 어떻게 셌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세는 거지. 내가 일부러 약간 세기 쉽게 동그라미 친 거 혹시 느껴지니? 내가 동그라미를 진짜 규칙 없이 막 쓰면 셀 때 좀 빡세겠지, 그치? 하다가 보면 셌던 거 또 셀 수도 있을 거고 세다가 빠뜨리고 셀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면 굉장히 가지런하게 잘 써놓은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써 있어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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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오케이? 잘 센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다라고 하는 건 덧셈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덧셈에 해당하는 얘기고 덧셈을 할 때도 이제 말하자면 잘 세는 거겠죠. 잘. 이걸 잘 세는 방법은 뭐냐면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첫 줄에 몇 개 있니? 5개. 둘째 줄에 몇 개 있니? 5개. 셋째 줄에 몇 개 있니? 5개. 몇 개 있니? 15개.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되게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분류를 해서 센다 그랬잖아. 한꺼번에 세는 게 아니라 나눠서 세는 거야. 분류해서. 내가 셀 수 있는 만큼씩 쪼개서 나눠서 세는 걸 분류라고 해요. 경우의 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보게 될 경우의 수들은 몹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그럼 그때마다 그걸 머릿속에서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류하는 거야. 일단 어려우니까 첫째 줄 먼저 세보자. 그 다음 둘째 줄 세보고 셋째 줄 세보고 다 세면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다 셌으니까 뭐 하는 거야? 더 하는 거야. 이게 합의법칙이야. 너무 쉽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면 더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분류를 잘 해야겠지. 분류를 잘못해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분류 잘못해서. 예를 들면 분류를 예를 두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분류를 할 때는 무조건 이 원칙에 맞춰 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분류에 중복이 있으면 큰일 나요. 중복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치? 두 번째, 내가 한 분류에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빠뜨리는 거 없어야 돼요. 오케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제대로 된 분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분류에 맞게 잘 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한 분류는 잘한 분류. 예를 들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분류해서 세자라고 하는 건 매우 잘 센 분류인 거죠. 내가 뭐 이상한 세좀 해볼게요. 셀 겁니다. 분류를 이렇게 해볼게요.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과 흰색 공을 분류해서 세자. 괜찮아요? 괜찮죠? 빨간색, 파란색, 흰색 중복 안 되어 있고 빠뜨리는 것도 없지. 맞아?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첫 번째 거 세고, 세 번째 거 세, 두 번째 거 세고, 흰색 거 센다.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죠? 다시. 첫 번째 줄 세고요. 두 번째 줄 세고요. 흰색 공 센다. 라고 분류하면 문제가 뭐죠?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럼 여기 있는 흰색 공은 두 번째 줄 셀 때도 세지고, 마지막 분류에도 세져요. 흰색으로 세져요. 중복이 되는 거. 얘는, 마지막. 얘는 그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첫째 줄에도 포함이 안 되고, 둘째 줄에도 포함이 안 되고, 심지어 흰색 공에도 포함이 안 돼요. 이런 게 잘 못된 분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만족하시면 되고요. 말은 쉬운데 막상 문제 풀다 보면 저 원칙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당연한 상식적인 건데 불구하고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하라고 대놓고 키워드를 줄 때가 있어요. 대놓고 자 이건 네가 한번 분류해서 풀어봐 라고 키워드를 던져주거든. 그게 보통은 이런 거 또는 혹은 뭐뭐뭐뭐 이거다 이런 글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이 문제를 분류해서 풀란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 공을 셀 건데요. 파란색 공 또는 빨간색 공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으로 분류해서 잘 세서 더하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잠깐 건너뛰고 중요한 순서대로 곱셈 먼저 할게요. 곱셈 먼저. 자 곱하기는 언제 쓰냐? 곱하기를 쓸 때를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이름이 있다 그랬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분류하면 더한다를 뭐라 부른다? 합의 법칙. 곱한다 또 볼게요. 곱한다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이걸 분류해서 셀 때 첫 번째 줄 5개, 두 번째 줄 5개, 세 번째 줄 5개로 센 사람은 솔직히 없을 거예요, 그지? 다 5 곱하기 3으로 세지 않았어. 됐을 때 5 곱하기 3. 이게 곱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 뭐냐면 내가 분류를 하긴 하는데 각각의 분류가 내가 한 분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고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분류했더니 결과가 다 뭐야? 내 분류와 관계없이 모두 5개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더하는 거, 즉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는 걸 곱셈이라고 그러잖아. 곱의 법칙은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거야. 첫 번째는 내가 한 분류가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내가 분류했을 때 지금 내가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러면 4, 4, 7이잖아. 이러면 4 곱하기 이거 안 되잖아, 그죠?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첫 번째가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을 서로 내가 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어떤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혹은 연달아 일어날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씁니다. 이거는 예시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요즘 욕을 좀 먹는 게 있거든요. 욕을 먹는 게 있거든요. 옷이 맨날 보는 것만 보는데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이런 걸로 욕 먹을 줄 몰랐어. 실제로 중3반에서 나왔던 말이고 생각해 전놈도 나한테 옷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제가 옷이 별로 없어요. 말하고 나니까 애들이 공감하는 거 같아. 윗돌이라는 말도 별로 안 써. 티셔츠? 상의? 너 잘한다. 상의 얼마나 제가 상의랑 하의로 구분을 해봅시다.
상의를 몇 번 없거든요? 몇 번 없어요. 한 5번이나 칩시다. 하의가 이제 나랑 수업하는 친구들이면 잘 알 텐데 하의가 한 벌처럼 느껴지면 사실 2벌입니다. 알아요? 사실 한 벌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제 맨날 보겠지만 항상 검은색 면바지를 입는데 2개예요. 2개입니다. 똑같은 거 2개 산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2개예요. 하의가 2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옷을 입어. 그럼 내가 이제 오늘도 고민을 할 거 아니겠어? 아, 오늘 뭘 입고 갈까? 뭘 입어야 애들이 욕을 안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코디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참고로 저는 그건 없어요. 그 패션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바지에는 이 윗도리는 입으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입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걸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처음에 하의 중에 하나를 골라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하의 중에 하나를 골라요. 첫 번째 검색 바지 2개 있다고 그랬죠. 검색 바지 1번, 검색 바지 2가 있다고 칩시다. 자, 1을 입었다. 라고 뭐 하는 거야? 분류하는 거야. 자, 내가 1을 입었어. 그럼 윗도리에 입을 수 있는 게 몇 개? 5개잖아요. 5개 중에 아무거나 입지 않겠어. 이때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내가 바지 2번을 입을 수도 있지 않겠어? 이거를 2번을 입었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또 내가 위에 입을 수 있는 게 몇 개? 그러면 또 5가지지. 그럼 가리지 않습니다. 밑에 뭐 입었다고 위에 뭐 이건 입어야 한다, 입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이럴 때 하는 거 고백 없이. 분류했으니까 2개 더 할 거잖아. 정답은 5 더하기 5고 내가 할 수 있는 코디의 개수는 10가지인 건데 이거를 이렇게 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류를 열심히 해서 10가지 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다고. 어차피 내가 상의를 뭘 입든 하의 입을 때 영향 안 주잖아. 나 아무거나 입을 거니까 막 입을 거니까. 내가 하의를 뭘 입어도 상의에서 뭘 입을 때 영향을 주지 않잖아. 아무거나 입을 거잖아. 이럴 때 2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일어날 때 혹은 연달아 일어날 때 동시에라는 건 내가 상의만 입고 밖에 나가지 않는 뜻이야. 하의도 입는 뜻이야.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있습니다. 2개 다 입고 나가는 뜻이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한다 그냥? 그냥 5 곱하기 2를 하겠다 이런 뜻이야. 5 곱하기 1 하겠다. 2개를 곱하겠다 이런 뜻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동시에랑 연달아가 사실 이제 같은 말이고 둘 다 키워드인데 왜 굳이 비슷한 말을 2번 적어놨냐면 가끔 이제 그 동시에라는 키워드를 보고 있으면 그 at the same time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t the same time 진짜 동시 시간적으로 같은 거.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고 출근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이것도 입고 이것도 입는다는 뜻이야. 윗도리도 입어야 되고 바지도 입는다. 2가지 다 입는다는 거지. 이걸 진짜 동시에 한순간에 입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주사위랑 동전을 던질 거야. 동시에 던질 거야. 그게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는 뜻이 아니야. 2개 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야. 둘 다 던져.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일부러 연달아라는 글자도 적어놓은 거야. 연달아. 시간적으로 같다는 뜻이 아니라 연달아 일어난다. 둘 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보통 얘는 뭐뭐뭐 하고 라는 글자랑 많이 섞여서 나오겠죠. 키워드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면 뭐뭐도 일어나고 뭐뭐도 일어나고 그래서 도라는 글자도 많이 섞이고 이런 키워드들과 함께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 얘가 이제 매우 엄청난 일을 해줘요. 매우 엄청난 일을 해주는데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코디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상의랑 하의에서 완성된 형태의 내 코디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 그냥 깔끔하게 상의만 고민하고 하의만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엄청난 일이야. 이게 하나의 사건을 끊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 거야. 앞으로 문제를 셀 때. 오케이?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세기 편한 형태로 잘게 쪼개서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재조립하는 거지. 재정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거 일어나고 그 다음 이거 일어나고 그 다음 이거 일어나네. 영향을 안 주네. 곱해버려야지. 무슨 말인지 이런 용도로 곱하기를 쓸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뺄셈 갑시다. 뺄셈은 됐을까요? 뺄셈은 이럴 때 씁니다. 아까 전에 이거는 좀 별로네. 이렇게 하자. 여기 위에 거 보이죠? 제가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 1층, 두 번째 빨간색, 세 번째 흰색. 문제 있어요? 다시 말해줄게. 첫 번째 분류 1층. 1층이라고 하면 저게 1층이 아닌가? 3층인가? 몰라, 내가 1층이라 할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다 셀 거고. 두 번째 분류 빨간색. 세 번째 분류 파란색. 분류의 문제 빨리 찍어보세요. 문제가 뭐죠? 중복. 그렇지. 뭐가? 얘가 맞아? 얘는 첫 번째 거에도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거에도 얘가 들어가겠지. 맞아? 실제로 얘를 다 세게 되면 15개보다는 하나 더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분류해서 덧셈을 하게 되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류한 사람 미친 사람이지. 더 쉬운 분류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실제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류를 나름 잘 했는데 자꾸 뭐가 하나씩 걸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이제 예외 처리라고 말하거든요. 예외 처리. 그렇다고 얘 때문에 분류를 새로 하자? 이건 좀 너무 귀찮아. 이럴 때. 몇몇 특이한 친구들을 제거해주는 용도로 뺄셈을 사용할 거야. 여기서 이거 하나 빼주는 거야. 중복이 하나 있다. 이런 거 하나 빼주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쓰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나머지 경우가 더 쉬울 때. 나머지 경우. 반대 경우가 쓸까요? 반대 경우가 쓸까? 자, 문제를 풀다 보면 반대 경우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반대 경우가 더 쉽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주사위를 두 번 던져봅시다. 일단 전체 경우에서 몇 개일까요? 주사위를 2개 던진다 라고 하면 이럴 때 쓰는 게 곱의 법칙이에요. 내가 앞에 주사위를 던졌다고 해서 뒤에 주사위가 나올 액션이 혹시 줄어드나? 영향을 받나? 그럼 그렇지 않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주사위니까 앞에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게 6개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주사위가 6개니까 6 곱하기 6 해서 전체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구나. 이렇게 세는 거고. 이 중에서 2개에서 이렇게 눈이 나오고 눈이 나왔겠지, 그지? 걔네들을 뭐 할 거냐면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예를 들어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걸 다 세면 되지, 그지?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뭔가 숫자를 2개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짝수가 나오고 여기서 짝수가 나왔어. 곱하면 뭐돼? 짝수인 거 되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세야 돼요. 이게 뭐야? 분류야. 오케이? 한 번에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나눠가는 거지. 두 번째. 앞에 게 짝수가 나왔는데 뒤에 게 만약 홀수가 나왔다고 쳐볼까? 곱하면 이것도 짝수지. 짝수랑 홀수 곱하면 짝수죠. 그럼 이것도 되네. 오케이. 이것도 세 개. 세 번째. 얘는 홀수인데 이번엔 얘가 짝수예요. 곱해도 여전히 짝수예요.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세야 돼. 지금 나 분류 잘했니? 중복이나 빠뜨리는 거 없나요? 괜찮은 거 같아? 다 센 거 같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세면 되고요. 이거 세면 되고 이거 세면 되고. 그러고 나면 이게 좀 아쉽다. 지금 내가 거의 뭐 홀짝으로 할 만한 걸 다 깔아놓은 상태거든. 딱 하나 빼고. 어떤 거? 홀을 보지. 얘도 홀이고 얘도 홀이면 이건 홀수지. 그럼 이게 되는 거야 갑자기. 이것도 세야 되고 이것도 세야 되고 이것도 세야 되고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뭐 하고 싶어 그냥 36가지 중 뭐 하나만 4번 케이스 하나만 빼버리면 그게 더 빠르지 않겠어? 이 4번 케이스 하나 빼버려야지. 이거 하면 어렵지 않잖아. 몇 개일까? 일단 홀수 나오려면 몇 개? 3개. 여기도 홀수 3개. 영향 주니 안 주니? 안 줘요. 영향을 안 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연달아 일어날 때 곱해서 일어나. 3 곱하기 3이 3 곱하기. 얼마나 편해요? 36배 이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반대 경우가 더 쉬울 때, 우리는 뺄셈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문제를 쉽게 내면 대놓고 주거든? 이거 반대 경우가 더 쉬우니까 그쪽으로 세볼래? 라고 주는 키워드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적어도
적어도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건 너무 티내는 거예요. 반대 경우가 더 쉬우니까 그쪽으로 한번 세봐. 혹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글자들 있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대놓고 반대 경우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세봐 라고 대놓고 주는 거거든요. 키워드인데 사실 이게 나오면 쉬운 거예요. 그냥 푸시면 돼요. 무조건 전체에서 나머지 경우 빼버려야겠다, 반대 경우 빼버려야겠다 세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애들이 반대 경우를 안 세봐. 엄청난 문제죠. 그러면 진짜 이걸 한다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한 문제에 적어도라던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글자가 없잖아. 그래도 뭐 해봐야 돼? 평소에 반대 경우를 생각하는 게 습관처럼 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찮게 세 개를 다 구하는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습관처럼 반대 경우를 꼭 고려하자. 마지막 나눗셈. 얘는 지금은 그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저거만 넣으세요 그냥. 얘는 예외 처리랑 비슷합니다. 뭐가 중복이 발견돼서 중복을 제거하는 용도로 내가 쓰는 건데, 중복이 하필 반복될 때 그때는 나눗셈으로 제거해요. 원래 나눗셈이라는 게 뺄셈을 반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복이 나와 있을 때 그걸 제거하는 방식인데, 중복이 반복될 때, 그래서 반복된 중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복된 중복을 제거합니다. 이런 용도로 나눗셈을 사용합니다. 근데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는 조합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사치연산 기호들을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실제로 지금은 덧셈을 써야 되는가, 지금은 곱셈을 써야 되는가, 뺄셈인가, 나눗셈은 안 나올 거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쭉쭉쭉 풀어봅시다.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자, 더했는데 6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더해서 6의 배수. 6의 배수 뭐 있지 그러면? 6, 12, 18, 24. 분류하면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자, 합이 6인 케이스부터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생각해볼까요? 합이 6의 배수라고 해서 12인 케이스도 있겠죠? 합이 18인 케이스도 있을까?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2개 더했는데 18이 된다. 말이 안 되지, 그지? 맥시멈이 66이기 때문에 18이 안 나와요. 자, 셉시다. 합이 6, 뭐 있을까? 첫 번째 거 1, 두 번째 거 5 나오면 더는 6이다. 첫 번째 거 2, 두 번째 거 4 나오면 6이다. 3 나와도 6이고요. 밑에 적을까 이제? 4, 2 나와도 6이고요. 6이래요. 5, 1 나와도 6입니다. 내가 말한 노가다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세, 다 써서 세. 알겠지? 합이 10이 나오는데 주사위 2개 나왔는데 합이 10이다. 당연히 66밖에 없겠지. 66. 네. 더하면 12. 7, 5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주사위 던졌는데 7이 나왔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주사위가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닌 거야지. 몇 개? 5개. 몇 개? 1개. 얘들아, 분류하면 뭐 하라고? 더하라고. 정답 6가지. 분류하면 더하나.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간단하죠? 2번 갈까요?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또는이란 글자 보여요? 또는이란 글자 보여요? 키워드라고 그랬죠? 이거는 분류해서 한번 풀어볼래? 이런 뜻이야. 분류해서 풀어볼래? 그럼 해보자.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니까 5의 배수를 열심히 세보고 7의 배수도 열심히 세보면, 자, 일단 첫 번째 분류를 하긴 했는데 이 분류는 잘한 분류인가요? 원칙에 맞게 잘 되어 있는 분류인가요? 빠짐이 있어요. 빠짐이 있어요? 어떤 거? 5의 배수, 7의 배수. 빠트림은 없고요. 중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5의 배수임과 동시에 7의 배수일 수도 있잖아.
대표적으로 35 같은 숫자. 맞지? 그런 애들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이건 잘 안 된 분류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 30 이하의 자연수 중이다. 30 이하라고 하면 중복이 없지. 그래서 이건 잘 된 분류. 오케이? 잘 된 분류. 세 번째 30 이하의 5배수 뭐 있니? 그러면 5, 10, 15, 20, 25, 30. 아, 6개. 7배수 몇 개 있니? 7, 14, 21, 28. 30 이하라고 했으니까 4개 하지. 여기가 6가지. 여기가 4가지. 분류했으니까 더해주시면 정답은 10가지. 간단하지? 평소에 셀 때는 이렇게 다 쓰진 않겠죠? 그냥 30을 6으로 나누겠지 아마? 6에 5로 나누겠지, 그치? 30을 4로 나누겠죠? 그러면 알아서 개수가 나올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는 거 다 써봤고요. 3번으로 갑시다. 3번. 여기를 이제 지워볼까? 자, 다항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Y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전개를 하잖아. 가끔 그 수학상을 정상적으로 이수를 했으면 원래 전개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 전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전개가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빠르게 설명해 줄게. 전개는 이런 거지. 다음 인수에 있는 어떤 항 중 하나, 다음 인수에 있는 어떤 항 중 하나가 서로 곱해지는 것을 우리는 전개라고 해요. 맞아? 예를 들면 우리가 전개할 때 보통 이런 거 쓰잖아. 너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이렇게. 어우, 지저분해, 그렇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지? 전개할 때. 이게 이런 거라고. 이쪽 인수에 있는 세 개의 항 중에 어떤 하나라 이쪽 인수에 있는 항 중 어떤 하나, 걔네들을 곱하는 행위.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해보는 행위를 전개라고 부른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 항상 그 결과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 여기서 나온 거 하나랑 여기서 나온 거 하나를 곱해놓은 것들 위주로 인수들이 여기 항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잠시 끊어가자는 거지. 자, 그럼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는 항이라 그러면 당연히 셋 중 하나죠. A 아니면 B 아니면 C. 여기가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 그러면 당연히 X 또는 Y니까 2가지겠지. 2가지. 근데 여기서 나온 어떤 항이 뒤의 항에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죠. 여기서 A가 튀어나왔다 해서 X는 난 A 싫어 안 나가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영향을 주지 않고요.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여기서만 튀어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잖아. 여기도 튀어나와야 돼. 곱해줘야 돼. 정답? 그래서 같이. 오케이? 간단하죠? 그냥 번외를 하나만 더 할게. 이거 전개하면 인수 몇 개 나올까요? 인수래. 항 몇 개 나올까요? 여기서 이제 몇 개 나와? 4개. 돼요? 2 곱하기. 여기서 이제 몇 개 나와? 이 자꾸 인수라고 하지. 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항이 4개. 2개 빼니까 몇 개? 0개. 맞아요? 뭐 맞아요?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얘들아 여기 이렇게 자 X 한 개 있죠, 한 개. 여기 Y 한 개 있죠. 빼면 2개지. 이거랑 이거 맞아? 2개야. 여기가 덧셈이나 뺄셈이라고 해서 갑자기 항의 개수끼리 빼진다 이런 뜻이 아니야.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라는 게 곱해진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이거 갑자기 2개 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몇 개야? 2개. X랑 마이너스 Y 2개. 오케이? X랑 마이너스 Y 2개. 여기 뺄셈이거나 덧셈 상관없이 그냥 이쪽에서 나오는 게 몇 개? 4개. 이쪽에서 나오는 게 몇 개? 4개. 더해줘야 돼요. 빼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정답은 8개입니다. 8개.
다음 4번으로 갑시다. 4번. 자, 4번 보시면 E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랍니다. E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친구끼리 밥을 먹으러 가잖아. 친구끼리 밥 먹니? 요즘에 코로나라 안 먹니? 친구랑 밥 먹어요? 보통 몇 명이랑 먹어요? 두세 명. 친구끼리 밥 먹으면 여기는 좀 많이 먹으러 갈 것 같은데. 좀 우르고 다닐 것 같은 느낌. 아니요, 아니? 2명. 아, 두 명 너 포함해서? 그러면 역시 그분이랑 단둘이 드시는 분? 아니요. 아니요. 보통 친구끼리 밥 먹으러 가면 몇 명이서 드시나요? 밥 안 드시나요 혹시? 너좀 우르고 갈 것 같은데.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 한 명씩. 오, 씨, 약간 맞네. 그 친구끼리 밥을 먹으러 갈 때 있잖아.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성향이 나눠요. 예를 들면 조금 이제 편식 잘 안 하는 아무거나 잘 먹는 친구가 있고, 겁나 까다로운 친구가 있어. 5명이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제가 너 밥 뭐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그래 좋아. 난 싫어. 짜장면 먹을까? 그래 좋아. 아, 나 어제 먹었어. 얘가 지랄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까다롭다라고 하거든. 까다롭다. 아주 까다로운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이 그룹에서 점심 메뉴를 정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발언권을 가지면 안 돼.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얘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지 않니? 안 그러면 서로 혈안만 올라가요. 여기서 말하고 아 싫어. 다시 이 친구한테 물어봐. 너 뭐 먹을 수 있어? 물어봐야 되겠지. 뭐 먹을 수 있어? 지가 뭐 여기서도 안 그러면 진짜 쓰레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뺏치면 돼 이거거든. 여기서도 말을 안 한다. 그럼 뭐 해야 돼? 이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뭐 먹을 수 있는지. 그럼 지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겠지. 그래서 어제도 안 먹었고 엊그제도 안 먹었고 자기가 싫어하지도 않고 알레르기도 없는 것들 중에 고르겠지 뭔가. 여기서 그 다음에 좀 무던한 친구들끼리 골라주는 거. 그렇지 않니? 이 정도면 좀 할만하잖아. 맞아? 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안 돼요. 그게 맞긴 해 지금. 좀 별로야 지금. 근데 아쉽게도 이제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이런 상황이고 그냥 잡소리 하는 거 아니야? 수학 얘기하는 거. 봐봐. 다음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 z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x, y, z가 양의 정수, 쉬운 말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부정방정식. 문자는 3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문자가 훨씬 많은 이런 상황. 그리고 매우 불편한 이런 상황. 근행의 수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개수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자연수로 하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자, z가 1이에요. y가 1이에요. x는 어떻게 되죠? 이게 1이고 이게 1이면 얘가 5여야 되잖아. x는 그러면 2분의 5여야겠네. 맞아? 그럼 말이 또 안 되죠. 자연수라 그랬는데 2분의 5 말이 안 되잖아. 얘가 이 친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그냥 자연수 다 돼요.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 다 돼요. 얘는 뭐야? 2x니까 2의 배수만 돼. 홀수를 표현할 길이 없어.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홀수를 표현할 수 없어요. 얘가 까다로운 친구. 자, 무조건 그 앞으로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놓을 때도 있고요. 칸을 잡아놓고 뭐 배치를 할 때도 있고 도형에다가 색칠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그 와중에는 까다로운 친구와 좀 덜한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있는데 무조건 까다로운 친구 먼저 배치하세요. 알겠죠? 안 그러면 지금처럼 Z 1해, Y 1해, 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다로운 친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에서는
개수가 큰 친구를 말합니다. 개수가 큰 친구. 오케이? 개수의 절대값이 큰 친구죠.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배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올라가요. 이건 이제 부정방정식에서의 의미고 이 문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뭐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 까다로우면 뭔가 좀 까탈스러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조건이 많아. 제약 조건이 많아. 그럴 때는 무조건 먼저 배치해줘야 돼요. 우선순위도. 오케이?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해볼게요. 지금은 X 쪽이 까다로운 거 되죠, 그러면? X를 먼저 배치해야 돼요. 오케이? 자, X, Y, Z 숫자가 3개니까 한꺼번에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끊어가는 거야. 그러라고 합의법칙이랑 고비법칙을 배우는 거야. 첫 번째, 분류합시다. X가 1일 수 있죠. X가 2일 수도 있죠. X가 3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X만 고민하는 건 되게 쉽지 않니? 그지? 이런 분류하는 거야. 이렇게 세볼까 이제? 자, X가 1이라는 건요. X가 1이라는 건 Y랑 Z는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지? 5 맞아요? X가 1이면? X가 1이면 Y 더하기 Z는 5가 나와야 2 더하기 5에 7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세는 거야. 그냥. 더해서 5 나오는 숫자 보이죠? 1, 4, 2, 3, 3, 2, 4, 1. 괜찮아? 다 됐다. 다음. X가 2면 4 더하면 3 나와요. X, Y 플러스 Z가 3 나와요. 1, 2, 1. 두 개밖에 없네. 다음. 3, 6. 얼마? 1이지. 이제 자연수끼리 더했는데 1 나올 수 있어. 불가능하죠? 없어. 자, 분류했으면 여기 4가지, 여기 2가지 분류했으면 더해서 6가지. 알고 싶다. 넘어갑시다. 자, 5번부터 갑니다. 5번. 자, 분식집 메뉴판을 뜯어봤습니다. 영인의 분식점에 김밥, 라면,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손님이 김밥 하나, 라면 하나, 떡볶이를 하나씩 시킬 겁니다. 국물이죠. 하나씩 시켜야 돼요.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 하나씩 질문이고. 지금 보시면 김밥 하나, 라면 하나, 떡볶이 하나 한다라는 거고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죠? 야채, 떡, 짜장 막 이런 거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액션을 끊어가는 거지. 김밥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김밥 고르는 몇 가지? 4가지. 라면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럼 당연히 3가지. 떡볶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럼 당연히 4가지가 될 거고 내가 여기서 어떤 김밥을 고르는 것이 어떤 라면을 고르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들이 이렇게 연달아 일어날 때 우리는 고배 법칙을 사용한다. 보여주세요. 정답 48인가요? 좋아요. 네, 4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단 한 번 간 데를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단 거리를 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 2가지의 경우가 보이네요. 그죠? 집에서 학교를 갈 때 A를 거쳐가는 경우와 B를 거쳐가는 경우로 나뉘어지는 거 되죠. 이게 분류야, 분류. 오케이, 분류를 해야지. 분류를 하고 싶으면 분류를 해야 돼요. 자, 집에서 A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집에서 B를 경유해서 학교로 가는 케이스도 있겠지. 이렇게 2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부터 할까요? 집에서 A에 갔다가 학교에 갑니다. 이것도 막 이렇게 1개, 2개, 3개 있으면 힘들다고 그러지? 이걸 끊어가자는 거지. 끊어가자. 일단 첫 번째, 집에서 A까지 가는 것만 생각해. A에서 집에서 A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총 4가지지. 맞아? 요게 4가지. 그 다음에 A에서 학교에 가는 것만 생각해. 이거 어렵지 않거든. A에서 학교에 가는 것만 생각해. 3가지. 자, 2개의 사건 모두 일어나야 하고요. 영향을 주지 않죠. 내가 여기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던 간에 학교 갈 수 있는 경우는 3개인 거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일어날 때 곱하는 거 12가지 까다하지. 같은 맥락으로 집에서 B를 거쳐가는 것도 B까지 가는 것만 생각해서 끊어가는 거지. 끊어가는 거.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B까지 가는 게 두 가지, B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세 가지. 이게 두 가지, 이게 세 가지 연달아 일어나. 정답 6가지. 분류했으면 뭐 해야 돼? 분류했으면 8가지. 정답 18가지. 이런 식으로. 쉽죠? 마지막 갑니다. 자, 7번은 좀 잘 들으세요. 앞에 거는 뭐 별거 없었고요. 7번은 잘 들어주세요. 자, 7번 보시면 저한테 그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있는데, 자동전이고요. 10원짜리 2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 총 동전이 5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 내가 이제 뭐를 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치? 돈을 낼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라는 게 하나 있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지불 방법수, 지불 금액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풀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불 방법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총 왜 이렇게 없니? 220원 있네? 220원이거든. 이걸로 뭘 지불할 건지 모르겠네. 요거 가지고 지불을 하겠다라는 건 뭐 100원짜리를 하나 낸다. 뭐 50원짜리를 2개 낸다. 혹은 10원짜리를 1개 낸다.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총 몇 가지가 있는가. 이런 거거든. 그럼 이것도 딱 보자마자 한꺼번에 세기가 몹시 힘듭니다. 끊어가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내가 일단 10원짜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10원짜리만 생각해. 동시에 생각하지 말고요. 10원짜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을까 그러면 안 주거나 아무것도 안 주거나 0개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맞아? 내가 10원짜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이것만 10원짜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50원짜리는 네, 50원짜리도 마찬가지죠. 50원짜리 2개 있으니까요.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가지. 마지막으로 100원짜리. 10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나의 액션의 개수는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가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내가 10원짜리 몇 개 줄지를 결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이것도 결정해야 되니까 이게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돼요. 영향을 안 주죠. 내가 10원짜리 몇 개 주는 거 골랐다고 해서 여기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모두 곱해 주시면 단 그 기만하면 안 돼요. 기만하면 안 돼요. 10원짜리 0개, 50원짜리 0개, 100원짜리 0개 이렇게 골라질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럼 지불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치? 이거 하나는 빼주셔야 돼. 이게 예외처럼 이 중에 한 개를 빼줘야 돼. 안 주겠다, 이걸 지불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 빼준다. 그래서 정답이 17이 되겠지? 정답이 17. 정답은 17.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가면 아까 전에 내가 지불 방법수에서 했던 것들을 내가 몇 가지만 좀 수수하고 적어볼 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지불 방법수에서 10원짜리 하나도 안 주고 50원짜리는 2개 내고 100원짜리는 하나도 안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있겠죠. 그치? 이 많은 케이스를 내가 지금 고려적으로 센 거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가다로 쓰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10원짜리 안 내고 50원짜리 안 내고 100원짜리 1개 내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야지. 얘들아, 이 두 아이는 지불하는 방법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지. 서로 다르게 지불하고 있잖아. 서로 다른 지불 방법수인데 지불하는 금액수라고 하면 말이 좀 바뀌거든. 이거 얼마 준 거야 지금? 하면 50원짜리 두 개니까 100원 준 거지. 이거는 이것도 100원이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 하나야. 밑에 문제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랑 이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위에처럼 셀 수가 없어. 위에처럼 막 세다 보면은 둘 다 100원인데 똑같은 걸 두 번 세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중복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이거야. 50원짜리로
100원을 대체할 수 있다 보니까 생긴 문제거든. 내가 만약 50원짜리가 한 개밖에 없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100원을 내자라고 했을 때 이거밖에 없잖아. 100원 낸다. 맞아? 50원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문제 생긴 거야. 100원 하나 낼 수도 있지만 50원 두 개 낼 수도 있어 생긴 문제. 오케이? 얘는 왜 문제가 안 생기냐면 10원짜리가 두 개 있잖아. 10원짜리가 만약 5개 이상 있었으면 문제가 생겼을 거야. 그치? 10원짜리가 5개 이상 있으면 내가 자 50원 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거 하나 낼 수도 있고 이거 5개 낼 수도 있고 이러면서 또 중복이 생겨. 머리가 아파져.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50원짜리를 모아서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을 때 이걸 글로 이렇게 적어볼게. 아랫 단위로 윗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 이거는 그 금액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아랫 단위로 윗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중복이 생겨요. 이 중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윗 단위를 아랫 단위로 환전할 거예요. 환전? 거스름 돈? 뭐라고? 환전이 낫나? 바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원짜리 2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잖아. 50원짜리로 1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 그래서 뭐 하냐면 바꿔버려. 100원짜리를 바꿔. 50원짜리 2개. 거스름돈 받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돈 바꿔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냐면 지금 원래 있었던 상황이 10원짜리 2개랑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1개였는데 이걸 바꾸는 거야. 10원짜리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 10원짜리를 50원 못 만들잖아. 그럼 얘 중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2개로 바꾸면 내가 수중에 있는 돈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맞아? 여기 2개 추가돼서 50원짜리 4개이고 100원짜리는 없는 상황.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이제는 내가 여기서 집을 방법수로 계산하든 금액수로 계산하든 중복이 안 일어나요. 이제 100원짜리가 없으니까 100원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 2개 내야지. 오케이? 이제는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집을 방법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 노란색 문장 이해돼요? 아랫 단위로 윗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 그 위의 단위를 뭐로 한다? 아랫 단위로 싹 다 바꿔버린다. 그러면 중복이 사라진다는 거지. 여기서 계산해볼까 그러면? 자 똑같이 합니다. 지금 방법수 10원짜리로 할 수 있는 몇 개? 3개. 얘로 할 수 있는 몇 개? 5개. 얘는 없는데 뭐 할 거지? 그 중에서 뭐 빼줘야 돼? 기만하면 안 돼. 둘 다 안 되는 건 빼줘야 돼. 정답은 14가 정답이 14.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중복이 3개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냥 했을 때 지불 방법수, 지불 금액수가 3개 차이 나니까 이걸 그대로 세게 되면 여기에 금액의 입장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총 3개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이해되십니까? 지불 금액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갑시다.